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과 우루과이 대응 관련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사태를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제로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득이 없다면 치료약이 있더라도 사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 제약사라든가 전체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제약사들이 어떤 검증적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면 실제 어디서 치료약이 개발되더라도 그 치료약이 상품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약이든지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러리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다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치료약이 어딘가에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치료약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있고 현재 의료계를 장악하고 있는 제약계가 막고 있다면 우리가 설 수가 없겠죠.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풍제약 상한가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치료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대비가 돼서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개의 기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언어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언어죠. 그런데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구글에서 다 번역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1990년도 초에 BBS를 운영했어요. 호롱불이라는 BBS. 그래서 전화선을 통해서 1200bps 그 속도로 접속해서 자료를 주고받는 그 게시판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한 95년경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외국 기업들하고. 그러다가 2000년대 초가 되니까 넷스케이프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급속히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구글이 등장하고 이렇게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그 뒤로 등장을 해서 굉장한 사회 변혁을 이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러시아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부 사람들만 공유하던 것을 이렇게 자동 번역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보면 여기 이제 러시아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카 바이러스는 이제 소두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트리아자비린이라는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면, 두 번째 기사는 자, 이 기사입니다. 번역을 하면 되겠죠. 번역을 누르면 번역이 됩니다. 바로 여기 우한 폐렴 관련한 기사입니다. 우랄 과학자들이 러시아에 위협이 되느냐, 그런 기사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여기 보면 상하이로 가서 두 사람을 데려왔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트리아자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RNA 바이러스 그룹에 대한 것으로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것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잘 다루냐, 이 기사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생물학적 무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약에 대한 기사가 있고, 여기에서 이 약이 이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충분하다, 이렇게 됐죠. RNA 그룹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트라이자비린 임상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조인스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는데, 트리아자비린 분자가 바이러스 단백질과 결합해 바이러스를 무력시킨다는 거죠.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는 인체 면역력 유지나 질병 정상 제거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를 결합해서 무력화시키는 아주 대단한 약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뛰어난 약품 중에 하나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이 정보가 나왔는데 러시아 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세계 시장에는 리바비린이라는 범용 항바이러스제가 있지만 독성이 있고 적혈구에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전례 없는 대량의 일회 복용량으로 리바비린을 처방했더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환자의 간과 순환기관이 손상됐다. 그러나 트리아자비린의 독성은 극히 낮다. 시험에서 트리아자비린의 투입량을 늘렸을 때도 쥐가 죽지 않았다. 이는 독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겁니다. 이 리바비린이 간과 순환기관이 손상됐다 돼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기 리바비린이 있습니다. 간에 독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리바비린이 간염 치료제예요. 독성이 있는 것을 치료제로 쓴다. 이 내용이 리바비린이 있어요. 리바비린. 그 리바비린도 처방하고 인터페론도 처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바이러스 억제제로 처리되는데 여기 리바비린이 간과 순환기관이 손상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방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심히 되네요. 오히려 치료를 하려다 간을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한 것은 이것 때문에 방송했어요. 리바비린 복용하시는 분들 이 말대로 하면 복용하면 안 됩니다. 간과 순환기관이 손상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되고 있는 이 리바비린이 환자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